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어려운 시장 흐름이 진행됐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사실 지지난주부터 비투와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남이 돈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시장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비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수금의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죠. 8월 17일과 8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에 1,500억, 4월 동안 1,500억이라는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던 겁니다. 탐욕, 그죠? 남의 돈을 써서 레버리지, 신용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분들, 특히 그죠? 시장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그 종목의 수급이나 시장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고 단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계속해서 매수하다가는, 그죠? 제가 이럴 때 한마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처럼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대듯이 떨어지면 계속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그저 많이 떨어졌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으면서 속옷까지 적는, 그래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주식 시장은 초보 투자가에게 관대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노란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노란톡을 잘 설명을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면 하단에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자도 어려우시면 그 오른쪽 부분에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김기수의 돌직구, 완전한 돌직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할 얘기가 상당히 많고 어려운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공부하지 않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죠? 시장이 봐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들으셔야 되고 어려워도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고점 대비 10% 전후 주가 조정의 국면 부분을 보게 되면 2000년도 밀레니엄 이후 그때 49%, 그죠? 나스닥이 49% 박살나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56%, 지수가 56% 급락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 코로나로 33% 급락하던 때가 있었죠. 미국이 그런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면 대부분 10% 전후 주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에 연동돼서 하락을 하게 되는데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항상 필연적으로 실적 하향이 일정 정도 수반됐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그러니까 미국이 10%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20% 떨어지는, 2배 정도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미국이 2배 올라가야 우리 시장은 1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런 구조 흐름이다라는 걸 안타깝지만 인정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를 비롯해서 이번 주까지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 테이퍼링과 관련되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박살났었죠. 그때요. 자, 그런데 테이퍼링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죠? 대차 대조표 위기가 왔을 때 시중에 돈을 푸는 거를 양적 완화라고 하고 돈을 걷어들이는 걸 테이퍼링이라 하고 테이퍼링 이후에 경기가 정상화되면 금리 인상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연방준비위원회가 1,200억 달러 정도의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가 좋다며요. 그죠? 3월 말에 미 국채 금리가 1.746% 올라가고 경기, 소비,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이 좋은데도 왜 돈을 계속 풉니까? 그죠? 사실은 이전에 걷어들이기 시작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 충격, 테이퍼링을 하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곧바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도식화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연준이 차근차근히 6월부터 테이퍼링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다. 그런데 그죠? 이 델타 변이 때문에 27일 하루 부분이고 그리고 27일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죠?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할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놓여져 있죠. 이것을 그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유추를 해야, 유추라는 건 나름대로 확률이 높은 흐름들 속에서 유추를 해야 시장의 선제 공격이 가능한 거죠. 그죠? 테이퍼링을 한다고 확실한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비중을 또 줄여놓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식은 항상 매수든 매도든 선제 공격이 중요하지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일정 정도 늦는다는 걸 보셔야 되죠. 어렵습니다. 테이퍼링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그런데 우리 2013년 테이퍼링 텐트럼 버냉키 긴축 발작 텐트럼 긴축 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그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급락을 했을 때 나스닥이 1295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헤드라인 뉴스에 몇 포인트인가요? 15,000포인트. 그죠? 어우, 서프라이즈하죠. 그죠? 10년 지나서 15,000, 10배가 올라간 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13년 6월 19일부터 4거래일 동안에 다우지수가 4.3%, 나스닥이 4.64% 떨어졌었던 요 6월 19일 FOMC 회의 동그라미 부분이 미국 시장이 조종을 보였었던 그죠? 그 내용이 뭐냐?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하락했었던 국면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 이상 없죠. 그죠? 자, 거기에서 사실은 7월 29일 FOMC 종료할 때 스탠딩 레포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연준은 나름대로 이 테이퍼링 발작과 관련된 부분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죠? 유동성에 대한 흐름 부분들의 기구를 설립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의 2013년 첫 버냉키 그죠? 쇼크 테이퍼링 이슈 이때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2013년입니다. 사실은 5월 22일 날 벤 버냉킹이 그죠? 청문회 때 돌발 질문에 의해서 테이퍼링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했었을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죠? 아까 미국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급락을 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급락입니다. 미국 FOMC 시작도 안 했는데 급락을 했어요. 1차 급락. 그리고 정작 미국에서 FOMC 회의하면서 테이퍼링 이야기로 나오면서 미국이 4.6% 떨어질 때 또다시 우리 시장은 7% 급락, 2차 급락을 두 번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전개된다면 우리 시장은 또 떨어져야죠. 그죠? 그런 위험도 일정 정도 시장이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그죠? 뭐 테이퍼링 할 거다? 그 확률이 높냐 아니냐? 미아리에서 제가 점쟁이 팬티를 빌려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가 잭슨홀 미팅은 글로벌 국가의 금융위원회 금융과 관련된 부분, 경제 다 모아놓고 전 국가를 다 모아놓고 나 미국 홀로 그죠? 미국 홀로 테이퍼링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이냐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7월, 8월에 그죠? 터키라든지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체코 이미 이 코로나19와 또 이 변종 델타 변이 때문에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이머징 국가들은 이 달러가 외국 자본이 나아갈까 봐 미리 선제 금리 인상을 했어요. 환경이 아닌데도. 그죠? 그런데 신흥국이 이런 여건인데 지네들만 그죠? 통화정책 정상화한다, 테이퍼링 한다, 이거를 굳이 여기서 할 거냐?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백신부터 수요와 공급부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기서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크지 않다면 결국 9월 FOMC 회의에서 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속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메파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난 매파예요. 그런데 그래서 10월부터 자산 매입을 축소를 주장을 했는데 델타 변이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한 발 뒤로 뺐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당초 미국이 9월 정상화 예상이 됐었던 부분,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애플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리프트 등 사무실의 직원들이 복귀를 내년 1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정상화가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거죠. 맨하탄에 지금 직원들이 그죠? 일하고 있는 실제 근무하는 부분들은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죠? 정상화의 시간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다 하나 또 있죠. 학교 대면 수업 연기론. 이건 고용 시장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왜? 미국 시장은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면 수업을 연기를 하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엄마든 아빠든 누구는 아기를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고용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복합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연내 테이퍼링, 그리고 특히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또 9월 첫째 주 연방정부 9월 6일입니다. 그죠? 추가 실업 급여수당 주당 $300, 그죠? 공짜 돈이었죠, 여태까지. 그죠? 그 지급이 종료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 미국의 집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재신임을 반대했었습니다. 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은행권의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은행권의 규제를 하게 되면 미국 은행들, 그죠? IB 큰 은행들은 우리나라 은행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여러분들의 예대 마진이나 빼먹는 은행이지만, 그죠? 미국의 은행들은, 미국의 IB 큰 은행들은 글로벌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행여나 파월 연준 의장이 재신임을 하지 못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재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은행권의 규제가 들어올 수가 있고, 은행권의 규제가 들어오면 그 은행들은 해외에 투자해 있는, 특히 이머징 마켓에 투자해 있는 자금을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우려가 지난
흐름 부분들에 일정 정도 반영되면서 아시아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이 일정 정도 빠져나간 그런 흐름의 하락이었었다라고 보는데 다행스럽게 앨런 재무장관이 백악관에게 재신임 지지를 부탁했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지난 금요일 날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등 흐름을 일정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 우리나라 이제 26일 금통위 인상 여부 부분, 그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자, 그런 부분들, 그죠? 우리나라 단단하게 내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리는 거 보면 대출 창구 조이고 그리고 신용 창구 조이고 뭐 한다라는 뉴스 엄청 나오죠. 그죠? 8월에 못해도 10월에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이러니까 유동성 파티는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섹터와 부분에서. 또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FDA 승인 백신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뉴스. 이 부분은 위드 코로나19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긴급 승인, 부작용이 있어도 그죠? 너무 급하니까 사용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죠? 그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뉴스거든요. 이 뉴스는 그죠? 긴급 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죠? 부작용 우려가 있으니까 안 맞아도 되는 의사가 있지만 이제 승인이 됐다면 부작용이 적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특히 바이든이 뭡니까? 맞아야 된다라고 강제적 부분을 계속 강조하죠. 어느 정도 백신을 맞으라고 했었냐면 $100를 주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그죠? 미국 시장은 백신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1, 2차 접종률이 60%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3, 40%는 골수 안 맞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강제할 수 있다. 그죠? 특히 군인이나 공무원들. 그죠? 그렇게 맞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 이상의 1, 2차 접종이 되게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잖아요. 결국 독감처럼 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흐름들이 일정 정도 델타 변이에 의해서 유축된 경기가 나름대로 완화되면서 다시 리오프닝 관련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죠. 그죠? 자, 그다음 또 안타까운 뉴스죠. 올해 3월 15일 폭스바겐 데이 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2차 전지 완성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하지 말고 소재 쪽으로 가셔야 된다. 그죠? 자, LG GM 리콜 또 나오면서 엊그제 11% 급락을 했습니다. 화재 원인 분석이라든지 재발 방지 노력보다 빠른 리콜 비용 합의를 하는 쪽에 지금 목숨 바친 게 LG죠. 그게 뭡니까? IPO 빨리 하기 위한 흐름 아닙니까? 그죠? 개인 투자, 소액 투자가들에겐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신뢰를 회복을 하려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수치상 그래서 추가적인 리콜 비용이 들고 또 거기에 셀을 모듈화해서 모듈을 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듈에 관여했었던 LG전자. 그죠? 그래서 같이 급락을 했던 겁니다. 자, 여하튼 GM의 결함 주장으로 보게 되면 음극택 결함이라든지 분리막 접힘, 분리막 쪽 라인 부분. 왜? 저가 중국 거 썼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SKI 테크놀로지 쪽 라인 부분이 조금 빛이 날 수 있겠죠. 그런 상대적 우위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된다. 자, 삼성이 3년간 240원 투자. 여러분들 다 잘하실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음봉났을 겁니다. 뉴스에 들어가셨으니까. 그죠? 뉴스의 반응을 보고 지켜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기본적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섹터별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이 세 가지 안 좋은 내용과 관련된 7월 14일 날 이야기했었던 델타 변이, 중국의 규제,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 우려 이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매크로 혼란기는 시장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쇼티지발 인플레이션 걱정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부분이 경기 둔화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내려온 안타까움이 나온 거죠. 그러나 국내 수출 경기 흐름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강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위험이 증가하면 위험의 크기는 작아지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그죠? 그 주가의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약화됐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일정 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 때문에? 실적이 좋고 앞으로 돌아 나올 수 있다는 흐름 속에서만 가능한 거지, 실적이 안 좋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내려온 건 뭐예요?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자, 선진국 경기 흐름 보게 되면 미국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그죠? 서비스업 PMI는 안 좋지만 제조업 PMI는 아직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유로존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현금 인출기 한국에 비해, 여기서 차트상으로는 이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죠? 중국 정부 규제 피해가 한국으로 전이된 모습. 무슨 얘기냐면 알리바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마 그리고 바이두,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에서 이 외인들의 매도세도 강화됐다는 거.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죠? 중국의 규제가 한국 수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외인의 움직임이었죠. 자, 8월 20일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 이 3,050포인트를 살짝 코스피 지수가 깼고, 그리고 코스닥은 964포인트까지 급락했습니다. 금요일 날 두 번째 투매가 발생했죠. 항상 두 번째 투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와 반대매매, 신용매매에 흔들린 자리, 그런 자리는 매수 자리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과 또 MTN 카페 회원님들 3,500명에게 이제 시장을 매수하셔라 라고 메시지를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매는 맞서라. 금요일 막판 투매 연출 중이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나 경기 민감주보다 결국 뭐예요? 성장 섹터와 환경, 그죠?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그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수소차, 이쪽 라인 부분으로 진군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 바텍, 비옥스, 그죠? 덴티움, 이런 주가 흐름 전혀 시장에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수소차, 상하프론테크 오늘 급등했죠. 그죠? 왜? EU가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전소를 의무화하라. 거기에 멤브레인을 개발하고 있는 상하프론테크. 그죠? 그리고 OLED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덕산 네오록스와 함께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쪽. 방산 위성 사업 쪽에 LIG 넥스원 차트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환경 CCUS, 탄소 포집 기술 유니드, 그리고 IT 부품업체 대덕전자 심텍, 이런 라인 부분들 다 상승하고, 오늘 신흥 SEC 하락을 했지만 조금 더 하락하면 신흥 SEC도 양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쉼없게 달려왔습니다. 그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에요. 그냥 많이 떨어졌다고, 그죠? 막 사다가, 그리고 나는 기다리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김기수 돌직구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이쪽 섹터 흐름 부분에서 관여하셨다면 해피하실 겁니다. 그죠?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윤곽과 섹터에 돌아가는 흐름, 그 속에서 주도 섹터, 주도 종목 부분을 수급의 동향과 수급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그죠? 그 부분과 관련된 선택과 집중,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시 10분에 공개 무료 방송을 합니다.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듣지 마십시오. 공부하실 분만 들어오십시오. 공부하지 않고 수익 내려 한다면 그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에게 관대하지 않고, 오늘 6시 10분 지금 보시면 저기 못생긴 얼굴 옆에 방송창을 눌러주시면 저 잔소리를 들으러 오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시장의 중심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럽죠?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